안녕하세요. 경자연입니다. 오늘은 달러 인덱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달러는 좀 잘 알겠는데 많이 들어봐서 달러 인덱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사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요. 쌀 때 더 사놨다가 환차익을 노리자. 달러예금 사상 최대다. 기업과 가계가 보유한 달러 예금 잔액이 88조 원에 달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서 뭐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다. 환율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어 달러 예금 증가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. 이 달러와 관련돼서 이제는 그 원화를 넘어서서 달러와 관련된 투자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이런 달러를 이해할 때 꼭 항상 들어가는 용어가 이 달러 인덱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.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환율이 변했습니다. 예를 들면 1월 1일 날 1달러당 1,000원이었는데 2월 1일 한 달 후에 1달러당 1,100원으로 환율이 올랐습니다.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10%가 하락된 거죠. 그렇죠? 이걸 원화 절하라라고 하고요. 반대로는 원화 절상이라고도 하는데요.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된 거죠. 상승한 거죠. 옛날에는 1달러 가지고 1,000원어치밖에 물건을 못 샀는데 2월 1일 날 되니까 1달러당 1,1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는 달러 대 자국 통화의 비율, 환율을 계산해서 고시를 합니다. 즉 1달러당 얼마다, 1달러당 얼마다 이렇게 고시를 하는데요. 그렇다면 달러가 어떤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할 수 있죠. 이걸 기축통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달러당 얼마씩 변해왔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럼 달러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? 좀 애매하죠. 1달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까요. 그렇죠?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통화에 비해 달러의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오늘 유로화에 비해 달러가 10% 하락했는데 달러가 엔화에 대비해서는 5% 상승했다고 하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겁니까? 하락한 겁니까?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.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.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종합적인 가치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가 있듯이 달러도 지수가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정의를 한번 해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를 세계의 6개국의 통화 비교해서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. 1973년 3월에 100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공표를 합니다.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달러 인덱스도 계속 변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달러의 가치도 계속 변경돼 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구성됐느냐?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통화로 가치 평가를 합니다. 유로와 일본 엔화, 영국 파운드, 캐나다 달러, 스웨덴 코로나, 스위스 프랑 이 6개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로화일 것이고요. 57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상대 가치를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엔 환율도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.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또는 상승 추세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 상승의 압박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즉 미국 달러의 가치 자체가 올랐느냐 내렸냐는 이 달러 인덱스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.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코스피가 있지 않습니까? 코스피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인데요.
똑같이 이런 개념으로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70.69였고요. 가장 높았던 시기에는 1985년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164.72 정도의 지수를 나타냈습니다. 즉, 달러 가치만 파악하더라도 거시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달러 인덱스를 대상으로, 얘도 지수니까요. 종합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코덱스 200이죠. ETF죠.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게 이 달러 인덱스다. 따라서 달러 인덱스를 대상으로 투자도 할 수 있다. 즉 ETF가 만들어져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달러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. 오늘의 핵심은 달러 자체의 가치가 어떻게 변경되어 가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달러 인덱스로 평가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재테크나 이런 데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